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도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그냥 무난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트럼프의 원하는 바와 그리고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상세하게 남겨드린 것 같아요. 제목에는 바이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앞부분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 즉 관세를 통해서 감세를 펼치기 위한 이 애매한 구간에 놓여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판을 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런 시나리오는 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요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보다는 당연히 시장 얘기를 해야겠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불사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2.5%대 급락을 해서 시작한 다음에 5%대까지도 밀렸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기 침체 감당 가능하겠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태라면 경기 침체 불사해서 나는 관세를 먹여버리겠다, 막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는 게 보이거든요. M7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애플이 5%까지도 밀렸어요. 그래서 애플까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특히나 테슬라가 무려 15%나 빠졌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원래는 한 2%로 끝낼 게 테슬라가 마지막에 쏟아지면서 더 큰 낙폭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분석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베타즈 분들께도 오늘 나스닥이 4% 빠졌지만 실제로 테슬라에 가려서 한 2% 빠질 거 그만큼 빠진 거니까 우리 시장의 낙폭을 2% 이상 정도로 너무 확대해서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라고까지 얘기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금리 기조가 벌써부터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애초에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올해는 3에서 4회 정도 진행될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 우려감이 돋으면 어떻게 되죠? 3에서 4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5회에서 6회 전망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회에서 6회는 힘들 거예요.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점차 시장에 무뎌지게 반영이 되면서 자산 시장이 또 정상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인플레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들이 또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막연하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 구축이 하반기로 갈수록 열릴 거라서 지금 보면은 상반기에 5월달에 일단 1회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1회를 한다면은 7월달에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6월달에 2회차까지, 그래서 1, 2회가 이렇게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의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고 있고 두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높은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이 흔들리고 자산 시장의 방향성이 인플레에 대한 자극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돋구친다면은 5회 전망도 점점 퍼센티지적으로 올라오고 일부 6회까지도 반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아마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요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한 금리 기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 전쟁에 취해서 마냥 이거를 안 좋게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벌써 금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세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동반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이 애매한 사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금리 이 표를 보면은 점점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뭐죠?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지금 관세가 너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 금리를 우리가 다음번에는 낮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발언하면 뭐죠?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랠리가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 들어서 요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넘어가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저는 역시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해봤고, 관세와 감세 사이, 요거 어제 얘기 드린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려서 금리 스탠스 요런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드렸던 어제
트럼프의 주된 내용은 뭐죠?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트럼프의 입으로 팍 폭락하고 트럼프의 입으로 다시 한번 또 확 하고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언론에서 누군가 얘기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4월 정도에는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도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요거 정도 가이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무뎌지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월달 당장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라고 하면서 증시 자체가 부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일단 큰 틀에서는 여유 있게 1, 2주 정도 그냥 트럼프가 열심히 관세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AI 기술주가 확실하게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 거를 봐서는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게 보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2.5%에서 3%까지 하락할 때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테슬라는 아니지만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상당히 강세 보였고, 비료, 사료, 농업주 강세 보였고요. 금융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업종마다 또 헬스케어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일부 좋은 모습을 보인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세게 밀리니까 다 같이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업종의 차별화가 생기는 거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야, 니네 M7 기술주 법을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잖아. 니네 이미 수익 많이 봤지? 이 정도는 살짝 내려 찍어도 너네는 괜찮잖아. 이런 심리를 또 가지고 미국 시장을 뒤흔든 게 아닌가, 뭐 이런 내피셜도 있어요. 분명히 트럼프도 주식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분명히 증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때리기에 나설 거거든요.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저서를 보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트럼프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자산이 지금 대부분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트럼프 개인의 이 사유 재산도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 목적 때문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기조의 이 정책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이 단순히 미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을 위한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사익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관세라는 무기를 흔들고, 그리고 감세 정책을 반드시 펼치게 만들 거고, 금리도 반드시 낮추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우리 장중에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발작에 화들짝 백악관이 앞장서서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일정 세계를 언론에 비공개한다. 사실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도 막 지나다니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뭐 그냥 대화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는데, 기자들 만나면은 증시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백악관 차원에서 증시 발작을 우려하니까 이걸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6월달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만나도 그냥 보여주기식일 겁니다. 딱히 뭐 기대감 가질 거 없고요. 어떤 결과 나올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런 거에 굳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 오늘 낙폭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미 선물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미 선물의 추가 하락이 제한된다는 가정하에 지나친 우려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주요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2516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우선은 미 선물을 먼저 제가 보도록 할게요. 미 선물 보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1.5%까지 마이너스가 갔어요. 맨 처음 시가를 형성한 거는 0.8%여서 야, 이거 오늘 시장 만만치 않겠구나 이러다가 쭉 하고 빠지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밀렸었거든요. 같이 밀렸다가 그리고 10시가 넘어가면서 백악관에서 뭔가 수습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쭉 당겨 올리면서 와, 마이너스 1.5%에서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표를 보면은 딱 요 부분입니다.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선물 따라서 이러고 있다가 선물이 1.5%까지 밀리니까 같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백악관에서 수습한다는 뉴스 나오니까 쭉 땡기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수급의 이슈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뉴스 플로우, 그러니까 미국 선물에 대해서 반응,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더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했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파생 시장의 수급이나 뭐 선물 시장의 수급 이런 걸 보면은 딱히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장
시장과는 별개의 모습을 보여서 내일과 모레 이 정도에는 우리 시장의 어떤 정치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 흐름을 보일 정도 나오겠는데, 기준을 2516포인트로 했는데 요거 오늘 기가 막히게 시가 부근이 2516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뒤늦게 하긴 했는데 와, 이 부분이 딱 61선 걸리는 자리였고, 그리고 추세의 하단입니다. 여기서 빠지고 한 두 번째 올라온 날까지는 제가 얘기 드린 게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내려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요거 나온 다음에는 여기서 이거 눌려도 여기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어이 여기서 한번 마지막까지 내려 찍고 나서 그리고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해서 이탈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장중에 이런 아래 꼬리를 다는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노크를 많이 하고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보았던 2490포인트의 이탈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2516포인트를 올려놓고 끝나면은 우리 시장의 기준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오든 뭐하든 적당하게, 뭐 어제만큼 빠지는 거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기라도 잘 해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더라도 일단 정치 이슈도 같이 동하고 있는 거라서 나름대로의 바닥을 잡고 추세를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밴딩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이런 우리 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61선까지 잘 올려놓고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어제 강조드린 우리의 이벤트 두 가지에 따라서 더 잘 버티던가 더 많이 밀리던가 이런 쪽으로 제가 아침에 가이드를 드렸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중 현재 탄핵 선고 일정 발표가 유력하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중 일정 발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치 이슈가 일단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이런 돈의 논리는 크게 개입이 되지 않더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수급의 이슈로 오르내림이 있다기보다는 미선물에 오히려 기인해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더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더라.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정치 이슈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헌재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 심판하겠다, 이거를 13일 선고 예정인데 바로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14일과 21일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날 만약에 탄핵 선고를 한다면은 아마도 내일, 오늘 감사원장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오전 10시쯤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4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탄핵 선고가 나온다면은 내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아마도 탄핵 선고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올 것이고, 내일 만약에 얘기가 안 나온다면 21일까지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그래서 막판에 변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떠나서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104포인트가 깨진 상황에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1456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원화의 강세가 동반이 되어야지만 달러의 약세가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쪽으로 미국에서 빠져나온 달러의 자금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정치 이슈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14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한 게 작년 12월에 계엄이 떨어지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치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우리 환율도 빠르게 달러 인덱스 약달러 현상과 맞춰서 원화의 강세가 동반이 되고, 그리고 원화의 강세는 정치 이슈와 함께 삼성전자에게 달려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 퀄 테스트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HBM의 퀄 테스트가 이제 끝나고 진짜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 원화의 수요가 높아짐으로써 달러가 약세로 가고, 또 정치 우려감도 해소가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금 103.7이고 환율,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 수익률이 4.1%예요. 우리 시장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빅스 지수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뭐 그래도 엄청 치솟는다 이런 거 아닌 거고, 나스닥이 벌써 13%까지 빠졌는데 요 정도 튀는 거는 당연한 논리다. 그리고 우리 환율을 한번 지켜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화의 추이를 보면은 전혀 밀리고 있지 않죠. 이게 원화의 수요가 없기 때문인데, 일단은 정치 이슈부터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가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치 이슈에서 된 게 일단은 1번이다. 자, 그리고 실제 미시장의 하락은 2% 정도 보는 게 적당하다. 장 전에 얘기 드렸는데 사람들이 나스닥 4% 빠졌다고 하니까 너무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테슬라가 일단 15%까지 크게 밀렸기 때문에 2%의 빈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투자자들의 테슬라 숏이다.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테슬라를 지금 다들 외면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테슬라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테슬라 트렁크에다가 나는 일론 머스크 안 좋아해,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기 전에 뭐 찾았어 이러면서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닌다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주가 하단으로까지 깨고 내려온 겁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그래도 $250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허니문이 끝나가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정치 발언만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하면은 뭐 우주항공이라거나 로봇이라거나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뭐 자율주행도 연관돼 있고요, 이런 거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수혜를 보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를 봤던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막 적극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럼프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 진짜 오면 어떡할 거야? 계속 이럴 거야? 막 관세 무기 휘두를 거야? 이랬더니 트럼프는 딱 한마디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되잖아. 딱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주 분야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빌딩들이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자기가 미국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미국을 최선으로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관세를 무기로 하면서 자기한테 포커스를 씌우고, 그 중간에 금리를 인하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과 함께 자기의 사익인 부동산 사업도 부담을 확 줄이면서 이제 잘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석이조의 지금 정책을 짜가지고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래저래 부와 명예를 다 가져가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 떨어지면은 파생시장의 수급이 정리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가의 미시장의 시세를 반영하고, 그리고 방향은 우리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시가의 미시장의 시세를 반영한 거는 맞았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 돈의 논리로,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따른 개별적인 흐름보다는 미선물에 기인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더라.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부터는 내일과 모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한 무게감은 많이 내려놓고, 오히려 트럼프의 입, 그리고 내일 나올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갑자기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스탠스,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런 것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 정치 이슈가 혹시 또 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우리 시장의 돈의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치 이슈, 그리고 트럼프의 입, 요런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서 방향성이 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의 어떤 호재나 업종의 특성, 요런 걸로 업종별 시세가 나온다기보다는 이번 주만큼은 시장의 입과 이런 매크로 지표, 요런 것들의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반응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 들었던 그대로입니다. 요렇게 나스닥이 빠지면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빠질 때는 요만큼 빠지고, 반등할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는 또 적당히 빠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안 빠지고 미국만 빠지는 요 장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 얘기 한번 쭉 해봤고,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전간판 정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간판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가 대비해서는 다 양봉을 뽑아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유리기판, 그리고 로봇주, 이 두 친구를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25년 1월 달에 가장 강한 모습, 우리 시장이 랠리를 만들 때 가장 빠르게 먼저 강세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리기판과 로봇주를 주목하자. 그리고 로봇주는 분할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유리기판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로봇주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왔지만 이게 올라오고 나서 계속 랠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또 이제 지지고 볶는 이런 지지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점을 확인을 하고 로봇주의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약하다 보니까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 쪽은 뭐 엄청 강세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전과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뭐 크게 밀린 건 아니고, 코스피를 봤을 때도 오늘 뭐 무난했고 조선주가 확실히 좀 밀리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금융주가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전기차 업종이 오늘은 조금 더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주도를 했다고 보기 힘든데 먼저 상승세를 보이고 시장의 하락을 저항하던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반드시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고, 반도체가 그동안 반등세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나름대로 반도체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는 반발 매수세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빠질 만큼 빠졌어, 그만 때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 녹아난다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발 매수세라도 자연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광판 보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보라 시그널이 5개나 떠 있네요. 삼성전자가 진짜 4달 얘기했어요, 이거 반등할 때. 근데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4달을 꽉 채울 줄은 저는 진짜 몰랐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쇼츠로도 올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로 4달 쉬어버렸습니다. 11월 달에 얘기 들었던 게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는 걱정이 안 된다, 근데 얘가 바로 올라간다? 그게 아닐 거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 절 사진 막 올려드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여기서 갈 자리에서 안 가긴 했는데 요번에는 63,000원에서 64,000원 요 구간까지는 반등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HBM의 퀄 테스트 요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만큼 참았으면은 조금 더 잘 가져가 보시라. 그리고 63,000원, 64,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HBM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을까 못했을까, 요런 것들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하지 마시고 이번 달 그냥 슥슥 보내다 보면은 이제 주도 업종이 잡힐 겁니다. 지금 유리기판이나 로봇주가 먼저 튄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마냥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코스닥의 입장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뭐 요런 쪽에서 주도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유리기판도 반도체 안에 있지만 유리기판만 올라가서는 힘을 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반도체가 가려면은 레거시 반도체 쪽이 힘을 쓰거나 아니면은 HBM 쪽, 시총이 큰 HBM 쪽에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HBM 쪽이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누워있어서 못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살아난다면 HBM 쪽도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또 주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시고, 2차 전지도 최근에는 바닥을 잡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LG 엔솔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 요 라인을 기억고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엔솔 보면은 제가 뭐 대놓고 좋다, 저도 모아가고 있다 막 이런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있어서 요 저점만 안 깬다면 굉장히 저점을 높이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랑도 많이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눌려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꾸준한 우상향을 전기차 업종 안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장 선발대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LG 엔솔의 회복세가 가장 빠르고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LG엔솔은 항상 우리가 2차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크해 보아야 할 포인트다. 뭐 이런 거 얘기 드려보겠고, 어제도 HLB 얘기 드렸는데 HLB 오늘도 변동성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간다고 막 승인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이 변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승인이 되고 말고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냥 갭상승해서 팍 하고 도망갈 거고, 승인이 안 되면 그냥 개파락해가지고 도망갈 기회 안 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변동성은 그냥 보유자라면 패기로 이겨나가는 거고, 보유자가 아니라면 굳이 신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겁니다. HLB가 다루는 가남신약이라는 거는 항서제약이 중국의 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국 같은 경우는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남이라는 특성이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에서 발병률이 높아요. 근데 HLB가 가남을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유럽권과 뭐 아프리카도 대상이 되지만 아프리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치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발병은 많이 하지만 제껴놔야 되는 거고, 유럽과 서양권이 북미, 남미 이런 쪽으로 팔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 진출해서 자리를 찾기까지 5년 걸렸어요. 그래서 HLB가 FDA 승인이 딱 떨어졌다. 그럼 그 기대감으로 빵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계산기가 두드러질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중국에 대한 이런 매출 인식이 안 돼.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한국이랑 이런 거 판권 갖고 있어. 그러면 HLB는 미국 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과연 돈 얼마큼 벌 것인가, 그 계산기를 분명히 한번 투자자라면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FDA 3상이 된다고 막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신중히 해볼 필요도 있다. 계산기를 명확하게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승인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HLB 가까운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얘기해봤고, 그리고 오늘 시가 만들 때 이거 특이사항이거든요 여러분. 알테오젠이 종합지수는 힘을 못쓰고 개파락 떨어졌고 반등했다 눌릴 때도 알테오젠은 나름대로 빠르게 땡겨 올려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지금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매크로나 자산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바이오가 가장 유리한 주도업종이 될 가능성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강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안 움직여요? 라고 하면은 우리 일단 원달러 환율이 받쳐줘야 돼요. 정치 이슈 해소돼야 되고, 트럼프의 관세 노름이 살짝 끝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이오 또 힘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켜보시고, 중요한 거는 바이오 시장에서도 이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HLB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서 기술 이전 나오고 HLB가 승인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 자체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그냥 간략하게 업종 얘기 푹 한번 찍어 먹어보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움직였는데 T-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협동한다 이런 얘기 있어서 상한가고 막 이랬는데, 로봇주도 우리 포기할 거 아니고 지금 1차적으로 랠리 나오고 조정 받았지만 이 어딘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치즈만 보더라도 이렇게 방향 뭔가 돌리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찍찍찍 하고 시간 끌다가 올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대로 올릴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확인 단계입니다. 아직 확인 단계고, 로봇도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은 보일 겁니다.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정도다. 뭐 이렇게 수익은 나쁘지 않을 건데 시장을 막 주도하고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서, 만약에 바이오가 막 날아가면은 이 친구들이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올라갈 때 바이오가 로봇주가 많이 올라가서 못 가진 않을 거란 거죠. 바이오가 간데 로봇주가 바이오 때문에 못 갈 수 있어. 근데 바이오가 로봇 때문에 못 가진 않아.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서 시장 얘기나 종목들의 이슈 이런 것들 얘기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